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비행기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비행기를 탔는데 특별한 비행기를 탔어요. 오늘 강원도 양양에 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 이게 바로 비행기 이름이 하이에어예요. 하이에어라는 비행기인데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비행기, 프로펠러 비행기. 아마 타보신 분도 있고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제 일부 바로 전 영상에다가 그런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로 올렸는데 영상 그 타기 전에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재밌는 비행기. 이런 비행기는 고익기 비행기라고 그래요. 고익기는 뭐냐면은 날개가 이 비행기 날개가 이 비행기 몸통에 위에 달려 있어요. 위에. 보통 일반 비행기는 밑에 달려 있어요. 밑에. 그래서 저익기라고 그래요. 이 고익기 비행기는 그래서 이 프로펠러로 비행기가 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좀 약간은 전문 용어지만은 이 고익기는 양력이 크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바람 조금만 불면은 비행기가 붕붕 뜬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프로펠러로 뜰 수 있는 아주 재밌는 비행기. 이 비행기 여러분 타시려면은 참 보면은 이 비행기 타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 하이에어밖에 없어요. 만약에 외국 가서 이 비행기 만약에 하이에어가 여기 없었다면은 여러분 아프리카 가서 타야 돼요. 아프리카 가면 이런 비행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가는데 비행기 표만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가서 또 타고 하면은 왕복하면 500만 원. 뭐 비행기 타러 거기까지 가진 않겠지만은 비행기 좋아하는 사람은 갈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이거 얼마나 좋아요. 전철비 2,000원 내고서 김포공항에서 이 재밌는 하이에어 가격도 아주 저렴해요. 양양까지 뭐 날짜에 따라서 요금은 다르겠지만 25,600원 아주 착한 가격으로 갑니다. 잠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날개가 위에 달려 있죠. 야, 오늘 승객이 별로 없어요. 완전 뭐 분위기가 가족 같은 분위기인데. 그래서 여기 이제 분위기가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승무원도 한 2명 정도 계세요. 아무리 또 가족 같은 분위기라 해가지고 우리 특히 남자분들 우리 또 승무원한테 괜히 또 안전벨트 매달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싸대기 날라옵니다. 농담이고요. 친절하게 아마 잘 매주시고. 근데 오늘 상당히 승객이 적어요. 오늘 적은 날인가 보다. 우리 이런 비행기 항상 이 재밌는 비행기 항상 만석이 돼가지고 돈 잘 벌어야 되는데. 근데 손님이 승객이 몰리는 날이 있고 안 몰리는 날이 있죠. 근데 오늘 유독 적네요. 저가 굳이 말하자면은 얼마 전에 사천, 경상도 진주 사천 있잖아요. 그때 갈 때도 이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되게 재밌어요. 이 비행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약간 고익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반 비행기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속도가 좀 느려요. 보통 일반 비행기가 이제 잠시 이제 런닝이 나올 건데 할주로 이제는 연락이 달릴 건데 보통 일반 비행기가 한 270km 정도에서 승강타를 땡기면 비행기가 오히려 떠버려요. 근데 이 비행기는 아까 고익기다 보니까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추정해 봤을 때는 한 200km 정도에서 뜨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200km 정도. 그리고 속도도 좀 아무래도 공중에 올라가면은 속도가 좀 달라요. 일반 비행기가 국내선일 경우에는 약 800km 정도로 달려요. 800km. 뭐 진짜 근데 올라가면 뭐 달리는 것 같지도 않죠. 사실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죠. 어쨌든 800km. 이 비행기는 제가 추정해 봤을 때는 한 500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도, 우리 국내선에서 고도의 경우에는 일반 비행기 경우에는 약 8km 상공에서 날아다녀요 보통. 근데 이 비행기는 아까 말한 고익기, 바람 영향을 잘 받는다, 바람에 잘 뜬다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이까지 안 올라가요. 오히려 많이 올라가면 바람 때문에 비행기가 출렁출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정해봤을 때는 한 5km 정도 상공에서 날아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비행기가 속도를 좀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맑은 날에는 산을 보더라도 시커멓지 않고 나무가 보입니다. 좀 시력이 좋으면. 그래서 이 비행기는 관광용 비행기이자 놀이기구이자 최고의 교통수단. 저는 저는 좀 표현하자면 좀 과장해서 말하면은 비행기 있잖아요. 전투기 빼고는 다 타봤다고도 좀 과장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조그만 비행기도 타보고 뚜껑 없는 비행기도 타보고 경비행기 있잖아요. 아주 여러 가지 타봤어요. 오늘 이 하이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 하이에어를 타면은 비행기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다, 창가에 앉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한다면은 다른 비행기 못 타요. 하이에어 재밌어요. 이거 뭐 옛날 비행기인데 어떻게 약간 원시적인 비행기인데 여기서 너무 이게 뭐랄까요, 아주 깔끔한 걸 바라면 안 돼요. 이건 이 나름대로의 원시적인 듯하면서도 아주 독특한 재밌는 비행기다, 이런 걸 알고 타면은 참 재밌습니다. 가격대는 저렴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날짜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약 2만원대에서 6만원대, 아주 착한 가격이죠. 양양, 제주도,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가고 양양 가고 사천, 울산, 전라도, 무안 이렇게 등등 몇 군데, 여러 군데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올해는 할주로로 갑니다. 아주 그냥 제 개인 전용 비행기 같아. 오늘 별로 안 탔어 진짜. 지금 저 뒤쪽이 뒤에 앉아 있거든요. 거의 맨디나 다름없는데 모르겠어요. 한 20명 탔나? 이렇게 아시다시피 일반 있잖아요. 옛날에 고등고속 말고 일반 고속버스 그런 내부 스타일이에요. 딱 보면은 2인석 가운데 통로, 아주 분위기 좋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개가 저렇게 위에 달려 있어요. 정말 고익기, 높고 날개 익, 높은 곳에 날개가 달려 있는 비행기다 라는 뜻이에요. 일반 비행기는 여기 이제 밑으로 이렇게 달려 있게 돼요. 땅 쪽으로. 고익기. 그러니 바람이 아주 그냥 붕붕 막 들어주는 거죠. 이따가 이제 잠시 후에 보겠지만 런닝이 시작이 되면은 일반 비행기보다 빨리 떠오릅니다. 일반 비행기는 보통 비행기 기종이라든가 엔진 개수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이 비행기는 수백 미터 정도 달리면은 바로 떠올라. 바로 떠올라. 왜냐면은 아까 말했지만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양력이라고 하는데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바람이 금방 들어올린다. 고익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익기. 아까 말한 것처럼 금방 떠오르기 때문에 아주 재밌어요. 이제 방금도 방송 나왔지만은 런웨이 위에 접근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달리기 시작하면 그냥 우랑탕탕탕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저는 나이가 50하나인데 한 달에 한 번씩 특별한 바쁜 일이 없으면 비행기를 타고서 지방여행을 한 번씩 가요. 50하나 먹은 꼬마예요. 꼬마아이. 비행기 좋아하는 꼬마 어린아이. 예, 런웨이에 들어와서 질주가 시작됩니다. 야, 달린다. 지금 달리고 있어요. 아까 프로펠러로 날아오는 거예요. 지금 한 200km에 접어들었어요. 이것도 한 230km 정도에서 떠올 것 같아요. 230km 정도. 잠시 떠오를 거예요. 네, 떠오릅니다. 금방 떠오르죠. 이게 바로 고익기 비행기 특징이에요. 고익기는 금방 떠올라요. 와, 대단합니다. 저 날개 보세요. 저 날개. 야. 공항 보세요. 공항. 참 멋지네요. 이런 비행기가 좋아요. 전 딱 타보니까 두 번째 타봤지만 첨단 비행기보다 이 비행기가 전 제일 좋아. 가격이 싸서가 아니라 재밌는 비행기. 예, 논도 좀 구경하시고. 참 대단하다 이 비행기. 어디서 이 하이에어는 이 재밌는 깡통을 구해왔는지 몰라. 이건 말 그대로 진짜 아프리카나 캄보디아 가야지 탈 수 있는 비행기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이제 비행기는 일반 항공기는 제트 엔진이라고 그래. 제트 엔진 앞에 이제 터빈이 돌아가면서 똥구녕으로 그냥 바람을 무진장 세게 쏴대면서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프로펠러. 좀 웃기게 표현하면 선풍기 2대 달고서 날아간다 보시면 돼요. 뭐 선풍기가 어마어마한 센 선풍기예요. 근데 네, 저기 날개가 위에 달려있는 거죠. 근데 오늘 좀 이 비행기 오늘 진로 방향이 좀 나름대로 좀 이게 마음에 드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마 뭐 전라도 강주라든가 경상도 부산 제주도 많이 가봤을 거예요. 이거 보세요. 비행기 저 왼쪽으로 선회하는 거 보세요. 저 고익기 날개만의 저 매력을 갖고 있는 저 날개 보세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남쪽으로는 여러분들 많이 여행을 다녔을 거예요. 근데 오늘 양양 말 그대로 서쪽에서 동쪽을 횡단하는 그런 멋진 비행을 한다는 게 참 기대가 돼요. 산을 많이 본다는 거죠. 조금 아쉬운 거는 날씨가 조금 아쉽긴 해요.
날씨가 좀 지금 6시가 조금 지나고 있는데 흐려요. 좀 그게 좀 아쉬운데, 그래도 이 비행기는 고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비행기보다 낮게 나르기 때문에 밑에를 구경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들을 아마 중간중간에, 아무래도 강원도로 가는 거니까요, 강원도 양양 산들을 아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네, 비행기 내부의 풍경이죠. 프로펠러라 그런지 이렇게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또 뒤쪽에 앉으면은 엔진 소리가 좀 그래도 비교적 작더라고요. 네, 비행기가 왼쪽으로 저 선회할 들어보세요. 저걸 엘리베이터 기능이라고 그래요. 엘리베이터. 근데 비행기 저 예전에 경비행기를 잠깐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 원리를 좀 알아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은요. 좀 비행기는 알고 타면 좀 재밌어요. 와, 이거 보세요. 비행기 왼쪽으로 선회하는 거. 이 비행기는 보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운전대 하나 있고 이 발 밑에 엑셀레이터 같은 게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그걸 나다라고 해요. 나다. 왼쪽 거를 뒤꿈치로 푹 밟으면은 이 수직 꼬리 날개가 움직이면서 방향 전환이 돼요. 그리고 이 비행기는 시소 원리에 의해서 이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륙. 왜 그러냐면은 200km, 250km로 달리다가 속도에 도달하면은 이 기장이 말 그대로 승강타를 밑으로 당깁니다. 밑으로 당기면은 수평 날개에 있는 그 부분적인 날개가 위로 올라오면서 200km 이상의 바람을 거기에 계속 연속으로 맞으면서 마치 시소 뒤쪽에서 눌러버리면은 앞에가 들리면서 비행기가 떠오르는 원리예요. 그런 걸 좀 아시면 재밌고요. 그리고 이제는 보통 그 나다라는 거, 엑셀레이터 2개, 그걸 이제는 왼쪽을 밟으면은 수직 날개가 움직이면서 왼쪽으로 꺾이는 거예요. 반대로 오른쪽 걸 밟으면 오른쪽으로. 대신에 이 가운데 이제 보통 일반 이런 커다란 비행기는 이 조종관이 운전대처럼 생겼어요. 운전대. 그래서 왼쪽으로 운전대를 돌리면서 왼쪽 발로 뒤꿈치를 꾹 누르면은 엘리베이터 기능이 되면서 이 비행기가 왼쪽으로 회전을 하게 돼요. 반대로 하면은 오른쪽으로. 여러분 비행기에 대해서 알면 뭐가 있냐면은 비행기는 이 대체적으로 이륙할 때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비행기 기장이 직접 수동으로 조종을 해요.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공중에 고도가 잡혔을 때는 오토 트러스트, 오토 파일럿이라고 하겠는데 자동 조종 장치, 쉽게 말하면 컴퓨터가 조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착륙할 때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계, 컴퓨터가 착륙하기도 하고 또는 아니면 기장이 착륙시키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륙할 때는 반드시 거의 대부분이 기장이 수동으로 해요. 왜냐면 이륙하다가 만약에라도 컴퓨터에 맡겼다가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요, 비행기는 금방 그라운드에 헤딩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륙할 때는 사람이 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착륙할 때는 간혹가다 상황에 따라서는 컴퓨터가 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한테 한 가지 알려드릴 게 뭐가 있냐면, 이 비행기 이 착륙장에서 재밌는 곳이 있는데, 이 네팔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일반 비행기가 아니라 특별한 비행기가 그냥 옛날 비행기죠. 그런 비행기가 산을 넘었다가 수직 급강하를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착륙을 시키기 때문에 되게 스릴 있는 비행장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특별한 데 빼고 우리나라 비행기 기장분들이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 착륙장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부산 김해공항이에요. 부산 김해공항.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해봤는데, 부산 김해공항에 가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갔었는데 옛날에, 왜 그러냐면은 저고도에서, 낮은 고도에서 비행기를 선회를 많이 시켜요. 7번 정도의 방향 전환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이 비행기 기장이 직접 착륙을 해요. 그렇게 이 착륙하기 전에 방향 전환을 많이 하게 될 경우에는, 고도가 낮은 경우에 컴퓨터한테 일 못 시킵니다. 컴퓨터한테 일 시켰다가 낮은 고도에 만약에 오류가 나면은 그라운드에 헤딩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또는 반드시
기장이 직접 수동으로 착륙을 시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아주 저고도에서요, 아주 뭐 방향전을 할 때는 아주 놀이기구처럼 완전히 팍팍 꺾어줍니다. 그래서 비행기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부산 김해공항 코스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거기 아주 재밌어요. 거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추천해볼 수가 있는데, 양식장 때문에 시끄러워서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터뷸런스 바람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있기는요, 제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보통 일반 비행기는 저는 한 60번 정도 비행기를 타봤는데, 일반 비행기는 이 착륙하기 전에 수십 킬로 또는 100킬로 전부터 착륙장하고 직선으로 만들어놔요. 직선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천천히 속력만 줄이면은 계단식으로 천천히 착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김해공항만큼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김해공항은 다 도착한 다음에 바다로 빠졌다가 다도해 구경하고, 뭐 일부러 구경하는 건 아니고 안전한 착륙을 해요. 빠졌다가 또 한 번 꺾고 또 한 번 꺾고 대략 7번 정도를 꺾어버려요. 방향전은 낮은 고도에서 한다는 게 중요해요. 낮은 고도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집중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참 재밌는 코스. 승객은 재밌는데 아무래도 이 파일럿, 기장들은 신경이 무지장 쓰이죠. 고도가 낮을 때는 실수 한 번만 하면 끝나요. 고도가 높을 때는 실수를 좀 하더라도, 좀 컴퓨터가 좀 마탱이가 가더라도 껐다 켰다 해가지고 수동으로 해가지고 다시 기장이 컨트롤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낮은 고도에서 만약에 문제 발생하면은 막말 끝이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기장들이 스트레스를 받긴 하지만은 아주 집중 최고의 집중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날개는 참 잘 보이는데 오늘 확실히 날씨가 안 따라주네요. 날씨가 이게 이 비행기가 몇 대 없어요. 몇 대 없어가지고 이게 시간대별로 뭐 제주도나 부산처럼 시간대별로 이 비행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강원도 양양과 같은 경우는 며칠에 한 대씩 있어요. 며칠에 한 대씩 이런 식으로 며칠에 한 대, 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자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날씨 좋은 거를 택해서 올 수가 없어요. 밑에가 보이긴 하는데 좀 뿌였네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한번 이 하이에어 꼭 타보세요. 재밌는 비행기예요. 저렴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 비행기하고 다른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번 재밌는 비행기 한번 타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